안녕하세요, 춘살입니다. 팬데믹에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다니더라도 사람들이 꾸준히 돈을 쓰는 분야가 있죠. 바로 피부 미용 시장인데요. 피부 관리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받아야 하다 보니 굳이 누구한테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톡스를 몰래 맞아서 꿀피부를 유지했었다면 이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들러서 주사 한 방씩 맞고 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예쁨주의, 톡스앤필 같은 업체들이 매장을 빠르게 늘려나가기도 했고 압구정이나 청담동을 피부과 성형외과들이 점령한 지도 오래됐고요. 아무튼 사람들의 돈, 시간,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이 미용 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도 특히 미용 시술 시장이 국적 종목 불문하고 빠르게 크는 중입니다. 미용 시술이라는 게 워낙에 범위가 넓은데요. 제일 큰 시장인 보톡스 필러부터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리프팅, 그리고 훨씬 더 가벼운 분야로는 왁싱, 레이저 등의 제모 시장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분야들이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뷰티 시술 산업의 미래 성장 영역에 대해서 순살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제모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제모 센터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수백 개씩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상장까지 성공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B2C 미용 시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세부 영역을 불문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은 동일한데요. 시술이 쉽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즉 침이나 바늘로 찌르는 과정 없이 최대한 안 아프게 해결하면서 최소한의 횟수로 관리를 끝내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개개인들이 각자 준비물을 사서 집에서 혼자 제모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아웃 오브 홈 제모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크고 있긴 합니다. 단순히 털만 뽑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가 동반되는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술하느냐에 따라 레이저인지 왁싱인지 방법이 나뉘는데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레이저의 경우에는 보다 적은 횟수로 시술이 가능하고 효과가 좀 더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좀 더 비싸고 피부 손상이 가능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왁스 제모 분야에서는 유러피안 왁스 센터가 8월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형제끼리 창업했던 회사인데요. 창업자들의 아버지가 미용실을 운영했었는데 아버지가 미용실 고객들에게 왁싱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곁가지로 해줬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품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바엔 아예 왁싱이라는 분야를 따로 떼서 프리미엄 사업으로 키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비스 형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깔끔한 업장을 차려놓고 비싼 스킨케어 서비스 이미지로 포장해서 운영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후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점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 83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팬데믹을 겪는 2020년과 2021년 동안에도 신규 매장을 계속해서 오픈했고요. 물론 2020년에는 당연히 실적이 폭망했으나 2021년 들어서는 완전히 회복하고 심지어 2019년 대비해서도 더 커진 모습입니다. 레이저 제모 분야에서는 밀란 레이저라는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여긴 아예 내과 의사 2명이서 합심해서 창업했던 회사고요. 본사는 워렌 버핏의 고향인 오마하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차별점으로 내세우는 점은 아무나 고용해서 시술을 시키는 게 아닌 물리치료사나 숙련된 의료진들이 고용되어서 일한다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과 시술 효과를 강조하는 형태로 고객들에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내 23개 주에서 150개의 클리닉을 운영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손실내던 회사인데 올해는 순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왁싱 대비 아직 시장이 작지만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러한 오프라인 제모센터들은 사모펀드들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사모펀드들은 일단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제모센터들은 고객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매출이 찍히는 구조라 회사 내에 현금이 잘 도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영세업자들 위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몇 안 되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내 대통합을 하면서 시장 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밀란 레이저의 경우에는 창업자가 2019년에 사모펀드의 경영권을 매각했고 유러피안 왁스 센터의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제모와 비슷하게 바디 컨투어링이라고 불리는 체형 관리 회사들도 상장 진행 중인데요. 기존에는 메이크업에 음영을 줄 때 쓰던 단어인 컨투어링이 몸매 관리 영역에서도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 흡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스컵트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도 10월 달에 나스닥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시술 센터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장 발생시키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미용 시술 기기 그리고 미용 용품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소비자들이 미용 시술 기기를 직접 사서 집에 놓고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이러한 오프라인 시술 센터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서히 미용 용품이 확장되게 되겠죠. 각종 레이저 미용기기 제조사들에게는 이러한 오프라인 시술 센터들이 기기를 사가는 고객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성장이 매우 반가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미용 시술에서는 점차 침을 최소한으로만 놓거나 침을 아예 안 놓는 시술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좋은 의료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레 바뀌는 트렌드이기도 하죠. 미용 시술의 핵심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시술이 쉽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리프팅 분야는 얼굴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죠. 리프팅 분야의 기존 시술들은 늘어진 피부를 칼로 찐 다음에 억지로 이어붙인다든지 턱 선에 몸에 녹는 실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얼굴을 잡아당기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얼굴에 칼이나 침을 놔야 되는 무서움이 있었고 수술 난이도가 높다 보니 잘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복불복의 시술이었죠. 이 분야를 파고들어서 아무 의사나 쉽게 시술할 수 있고 칼이나 침을 놓을 필요도 없이 초음파나 고주파를 쏘는 방식의 의료기기들이 보급되었는데요. 이 분야 3대장은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입니다. 레이저 시술과 성형수술 사이의 중간 단계를 메워주는 게 바로 이 초음파 고주파 기기 업체들인데요. 사실 고주파 기기의 시초를 따지자면 미국의 울세라이지만 울세라의 경우에는 성능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성능과 가격을 모두 낮춘 게 바로 한국의 슈링크이고 이 둘 사이의 중간 포지셔닝을 파고든 게 바로 인모드라는 회사죠. 특히 인모드는 킴 카다시안이 애정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나스닥 상장사인데 팬데믹 같은 거 모르겠고 꾸준히 폭풍 성장 중입니다. 참고로 슈링크 제조사인 클래시스는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인모드의 경우에는 일단 비싼 기계를 팔아놓고 이후 소모품 자재를 꾸준히 재공급하면서 꿀빠는 프린터 플러스 카트리지 판매 모델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기계 판매만 해도 매출이 한참 늘어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기계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기계도 마진이 엄청나서 제품 원가가 15%도 안 되는 제품 제조 판매업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마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압도적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인모드는 일단 미용 시술 분야 의료기기로 시작했으나 종합의료기기 회사로 확장하는 게 목표인 회사고요. 올해만 해도 산부인과 기기 그리고 안과 기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고주파를 사용하는 기기라는 핵심 역량을 기본으로 각종 의료기기를 만드는 중이고요. 참고로 공동 창업자 겸 경영진 자체가 미용 의료기기 분야의 핵 인사 출신들입니다. 20년 전에도 레이저 의료기기 회사를 만들어서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던 연쇄 창업가들이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다시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인모드는 아직까지 미국 성형외과 시장 침투율 20% 수준밖에 안 돼서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큽니다. 글로벌 시장으로도 폭풍 확장 중인데요. 이미 글로벌 매출 비중이 34%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제품 승인받고 시장 진출한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중국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중국이 시진핑 주도로 부의 재분배를 극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 대표적인 부자 취미인 미용 시술 산업에도 규제가 스며드는 중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대출에 규제를 때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겠죠. 침 안 놓고 시술하는 비침습이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용 시술 분야의 일대장인 보톡스를 빼놓고 미용 시술을 논할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라는 단어 자체가 제약회사 엘러간의 제품 이름입니다. 엘러간은 보톡스 시장 세계 1위 업체인데요. 보톡스라는 제품이 너무 유명해서 대명사화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엘러간은 작년에 또 다른 거대 제약회사인 FB에게 인수당했는데요. FB의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워렌 버핏이 3분기에 비중을 줄인 제약회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FB는 휴미라라는 최강 약품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단일 약품 중에 전 세계 매출 1위인 약품이고 자가 면역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입니다. FB는 휴미라로 오랜 기간 꿀빨고 있었는데요. 매출 의존도가 60%에 달한다고 하죠. 근데 독점 판매 가능한 특허 기간이 2023년에 만료된다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출시하면 개발 과정에 투자한 노력,
그리고 비용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데요. 품목이나 국가별로 다르지만 통상 20년 정도의 특허 기간이 보장되고 이후에는 다른 제약사가 복제약을 만들어서 판매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무튼 특허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라고 불리우는 값싼 복제약들과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 AbbVie 입장에서는 2023년 이전에 사업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먹거리로 결정한 게 바로 엘러간이었고요. 보톡스, 필러, 윤곽 교정술 등 미용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 계획 중입니다. 2019년에 7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수를 이미 발표했고 반독점 심사를 거쳤었는데요. 아무튼 엘러간 인수 이후에 휴미라에 대한 의존도는 40% 수준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엘러간의 경우에는 보톡스 외에도 다양한 약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보톡스는 전체 매출의 20% 수준인 회사입니다. 보톡스의 경우에는 국내에도 메디톡스, 휴젤, 휴온스, 대웅제약 등의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서로서로 보톡스 균주에 대한 특허권 그리고 식약청 지침을 따랐다 안 따랐다 갖고 싸우면서 서로 판매 허가 무효 소송이 난무하면서 시장 파이를 서로 뺏어 먹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업체들 모두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느냐, 파이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가 회사 가치를 한 번 더 점프시키는 계기가 될 텐데요. 중국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이 때려잡는 시장이 될 수도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만 긴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의 뷰티 시장, 그 안에서도 의료 미용 분야가 커지는 중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조차 화장품 시장과 달리 의료 미용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죠. 중국에서는 아직 인구의 4%도 안 되는 사람만이 의료 미용을 경험해 본 상황인데요. 앞으로 3년 안에 50조 원 규모 시장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의료 미용 시장의 대세 상승장에서 수혜를 입었던 중국의 의료 미용 회사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있었는데요. 둘 다 각각 피부 보습을 위한 제품인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넣어 만든 필러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맞고 나면 꿀피부처럼 보이는 효과, 그리고 적당한 가격으로 입문할 수 있다 보니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막는 효과라서 나이대에 있는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죠. 어쨌든 이 두 군데 중에 하나인 아이메이커의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서 이 회사 창업자 겸 회장인 지안준이 작년 아시아계 여성 기업인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산을 불렸었는데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화장품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미용 점심이라고 불리는 한두 시간 만에 간편하게 예뻐질 수 있는 피부 주사를 알게 되면서 이 시장에 잠재력을 봤다고 합니다.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회장인 짜오얀도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는데요. 원래 생물학 전공자였는데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부동산과 개인 투자를 통해서 초기 자산을 불린 후에 미용시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바이오 분야로 컴백한 사례입니다. 이 두 회사는 각각 살짝 다른 방향성을 갖고 운영 중인데요. 아이메이커의 경우 의료 미용에 초점을 두고 나이대가 있는 고객들의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 제품에 힘을 싣는 중이고요. 블루미지의 경우 좀 더 젊은 층을 겨냥해서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결국 다 겹치겠죠.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피부 미용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 좋은 제품을 가진 업체들은 직접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입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쉐이도 같은 글로벌 고객들의 히알루론산 원료를 납품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여타 화장품 업체들의 원료 공급만 할 게 아니고 직접 제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중국 의료 미용은 30조 원 넘는 시장이기도 하고 최근 중국에선 외제 말고 국산 브랜드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라서 아직 한참 초기인 의료 미용에서 미리부터 깃발을 꽂아놓겠다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블루미지는 피부 보습에 쓰이는 원료인 히알루론산을 바탕으로 단순히 스킨케어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생수, 요거트, 캔디에다가 심지어는 콘돔 윤활유까지 다양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또 어떤 미용 시술 제품들을 손쉽게 즐기게 될까요? 순살은 일단 얼굴 팩부터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금융경제 살코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